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대선 테마 관련해서 제 시각, 제 관점, 이번에는 살짝 뇌피셜이 섞일 겁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리엠스 덕성, 동신건설 서현, NIST를 제가 주로 리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덕성만 약보합이고 나머지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 더더구나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단일가 거래로 묶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5%로 고점 마무리되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어제는 장대 음봉이 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종목 보시는 것처럼 요 느낌이었는데 고가권에서 윗꼬리를 달리다가 하루 숨이 죽고 어제 장대 음봉, 오늘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반절 정도는 회복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거래량은 상당히 죽어 있는 모습이죠. 거래량은 죽어 있습니다. 2천만 주, 3천만 주 이렇게 거래되다가 200만 주도 안 되게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5% 떨어졌지만 오늘은 다시 어제 가격에 거의 50원 모자라게 다 회복돼 주는 그런 강한 모습. 이렇게 움직이는 NI스틸이 아무래도 대선 테마 플러스 실적, 이 철강 관련해서 글로벌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단순한 대선 테마가 아닌 실적과 수급 여러 가지로 이슈가 뒷받쳐주는 그런 쌍끌이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또한 그렇다고 NI스틸이 대선 테마주들이 달릴 때 안 달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달리고 지금도 달리고 철강도 달리고 대선도 달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살짝 쉬어가는 숨고르기 하는 이런 추세고요. 이러다가 또 느닷없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거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스피드감 있게 대응하셔야 되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연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짤짤이로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이런 종목들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10개월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어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가 안 가시고 얘가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이 대선 테마 영상 다시 보세요. 자, 아무 이유도 없이 날아가는 거고 회사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테마가 대선 테마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그린 에너지 이런 섹터에 그 기업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감, 꿈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꿈도 아니고 그냥 돈질로 가는 겁니다. 회사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미래에도 이 회사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게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테마, 대선 테마는 주의 깊게 대응하셔야 되시고, 스피드 있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거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프리엠스 덕성, 동신건설 서현 이쪽보다는 NI스틸이 좋아 보이고요. 자, 구글 가서 한번 뉴스를 볼까요? 윤석열을 한번 쳐보니까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한번 분위기를 파악해 보고요. 김웅이라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윤석열 관련해서 언급하는 이런 기사도 있고요. 대다수 기사가 이재명 주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을 거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 이슈에 올라타거나 이용하려는 그런 기사는 거의 없는데 윤석열 기사를 검색하면 항상 그런 기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기사.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기사의 질이 느낌이 다릅니다. 뭐 오차범위 내 접전이 나온 그런 서울경제 지지율 조사 기사도 있고요. 윤석열이 돈이 없어서 야당행? 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설마 돈이 없어서 뭐 대선 주자가 못 되는 그런 사태가 있나요? 어차피 지금 이 전 검찰총장 쪽으로 줄을 쓴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겠습니까? 자, 지지율은 계속 뭐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 같은 경우도 황교안 전 뭐 총리 또는 전 대표 이분이 윤석열 전 총장을 이용하려는 이런 뉘앙스의 기사, 저는 이런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보시다시피 윤석열 5월 정계 입문, 측근은 계획이 없어. 한다면 정문 돌파. 계속 뭐 측근 이야기 나오고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이럴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자, 어차피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 두 당, 이 여야의 두 당, 물론 다른 당도 있습니다. 이 두 당의 후보가 아니라면은 대한민국에서 제3세력으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이재명, 가정입니다. 민주당 후보 이재명, 뭐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은, 자,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야기로는 뭐 친문 성향, 친문 지지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여론조사상으로 한 30% 내외 민주당 지지율이 30% 내외의 지지율인데 이재명 대선 주자 지지율은 뭐 20% 중반 내외로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다 민주당에서 대다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지사의 지금 지지율도 거품이고,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 볼까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도 30% 내외로 봅시다.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뭐 때로는 40% 이상도 나오고 요즘에는 뭐 기본 3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친박계 지분이 못해도 30%는 됩니다. 그러면 이 30% 지지율에서 10%는 무조건 까야죠. 20%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20%가 온전히 윤석열을 다 지지해도 20%밖에 안 나오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40%잖아요. 30%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 마찬가지로 거품이라는 얘기죠. 자, 대선 테마주 자체도 거품이지만 이 두 주자의 지지율 자체도 어떻게 보면 거품이에요. 뭐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언급도 했고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으로서는 대표 주자인 것도 사실이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변수가, 자,
너무 많아요.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분께서 다음 대선에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 자, 제3세력을 만들지 안 만들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안 할지, 아무것도 클리어한 게 없어요. 말끔하게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뭐 윤석열 대권 지지율 40%, 윤석열 대권 지지율 50%. 이게 무슨 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식이 올라간다면은 뭐 서현이 됐든 덕성이 됐든 뭐 또는 여러 가지 윤석열 테마주 뭐 파평윤 씨가 됐든 사회 이사가 됐든 동창이 됐든 법무연수원 동기가 됐든 수익률만 나오면 그뿐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판은 읽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대선 테마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대선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지는 알고 투자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굳이 다른 뭐 다크호스로 불리는 그런 테마주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자, 윤석열이나 이재명 이 두 분도 아직까지 물음표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찌라신 거죠. 제가 뭐 민주당 분석해 드렸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자, 민주당 지지율이 30% 내라고 쳤을 때 이재명이 한 20%, 23% 가져가고 자, 이낙연이 뭐 10% 미만, 뭐 8%, 9% 가져가고 자, 뭐 정세균도 한 5%. 뭐 이래버리면 벌써 30% 훨씬 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 자체가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취할 부분은 이렇게 누구를 팔아서 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응? 총장님 걱정이나 네 걱정이나 하세요. 총장님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하세요. 아니 내가 네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자, 이분이 언제부터 윤석열 총장한테 말 섰고 이런 수준입니까? 이분이 과연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총장하고 독대라도 한번 해봤을까요? 자, 어쩌다 보니 송파구 국회의원 되신 분께서 이제는 윤석열 총장님한테 네 걱정이나 하라는데요. 이거 뭔가요? 그리고 이분 봐봐요. 이분 4.15 총선에서 책임지고 참패 책임지고 자중하셔야 될 분이 돕기는 누굴 돕나요? 아니 쥐가 고양이 생각해 주나요? 이런 거 보면은 정치가 참 재밌어요. 자, 이렇게 정치도 재밌지만 자, 주식시장도 재밌죠? 자, NIS들이 가장 퍼포먼스가 잘 나와주는데 여러 가지 시장의 경고로 단일가 매매 30분씩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최근에 주목받았던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도 숨이 살짝 죽은 느낌. 덕성이나 서영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3배 가까이 4배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살짝 10,000원씩 정도 이렇게 살짝씩 숨이 죽어 있는 모습이고요. 동신건설을 비롯해서 뭐 오리엔트 쪽이나 여러 가지로 다양한 윤석열 테마주나 이재명 테마주들 다들 살짝씩은 숨이 죽어 있는 모습이죠. 막 거론하자고 하면은 막 수십 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언급해 드렸던 이 5개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관련주나 윤석열 관련주 관련해서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주자들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10% 지지율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지만 가라앉는 분이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뭐 대한민국 바야흐로 대선 테마의 시절이 왔으니까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도 뜨거울 거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도 자 아마 올해 연말까지도 과연 누가 압도적으로 대세를 형성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번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도 거의 51대 49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치열해지는 대선 레이스에서 저희들은 수익만 거두면 장땡이죠. 자,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